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선두주자이자 자유의 상징이다.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숨쉬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다. 이러한 다문화의 융합이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됐다. 아메리칸 드림, 꿈만 같은 이 단어를 이루고자 하는 신념 하나로 혈혈단신 자국을 떠나온 이민자들의 땀방울들이 모여 오늘날 미국은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강국으로 성장했다. 미국은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과 더불어 지금은 무려 3억 8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중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의 숫자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미국 인구조사기관인 센서스 2010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700만 명의 동양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미국 내 수많은 타인종들과 비교했을 때 동양인의 인구 성장률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과 2010년) 센서스에 의하면 동양인의 인구 증가율은 43.3%로 가장 높다. 한인 인구는 약 14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인도, 필리핀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한인들은 타민족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일거리와 기회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지에 주로 살고 있다. 현재 140만 인구의 한인 이민 역사의 시작은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은 고향이라는 의미의 하와이. 1세기 전인 1903년 1월 13일 한국인 최초의 이민자 집단 93명이 호놀룰루 항구에 내려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내지면서 그들의 작은 고향 하와이에서의 삶이 시작됐다. 오늘날 140만 미주 한인의 뿌리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1880년대) 하와이에서는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인, 포르투갈인, 푸에토리칸인, 그리고 원주민들이었다. 하지만 처음 하와이에 노동자로 온 동양인은 중국인들이었다. 중국인들이 하와이에 노동자로 이민 온 것은 1852년. 하지만 본격적인 이민은 1870년대와 80년대에 이루어졌다. 노동계약을 맺고 들어온 중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고통스러워했다.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자리가 많은 시내로 떠났다. 떠나는 노동자들 때문에 자연히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하와이 당국은 일본 노동력 수입을 추진했다.
1885년부터 시작된 일본인 노동자 이민이 1880년대 말에는 중국인의 수를 능가했다. 1894년 통계에 의하면 일본인 노동자가 13,000여 명으로 하와이 전체 노동력의 5분의 3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성격이 중국인들에 비해 과격하고 자존심이 강해 일을 부리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일본인 노동자들은 파업과 시위를 자주 하고 도주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때문에 농장주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았다. 하와이 당국은 일본인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한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고려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한인들의 습성은 인내심이 강하고 부지런하며 유순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1902년 5월 9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대표들이 농장 이민 교섭차 대한제국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당시 한국은 극심한 기아 문제로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1901년 대홍수로 인해 경제 상태가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이때 고종의 신임을 산 선교사 호레이스 앨렌 박사는 고종에게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을 권유했다. 고종은 당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민을 허가하고 도시 곳곳의 공공 게시판에 하와이 이민 광고를 올리도록 했다. 이 광고에는 하와이는 기후가 온화해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고 모든 섬에 학교가 있으며 영어를 배우고 수업료는 무료다. 건강하고 행실이 바른 사람에겐 누구나 연중 일할 수 있는 농부들을 위한 직업이 있다. 월급은 미국 돈으로 $15, 일요일은 쉬고 하루 10시간씩 일한다. 주택비, 연료비, 수도세, 병원비는 고용인들이 지불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자 하와이에는 나무에도 돈이 열린다는 소문과 함께 퍼져나가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첫 번째 광고를 낸 결과 121명의 신청자가 확보돼 이들을 실은 상선 갤리코는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을 출발했다. 일본 고베에 들러 의사들의 신체 검사를 받고 20명이 탈락돼 총 101명이 하와이를 향해 떠났다. 호놀룰루에서도 또 한 차례 신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의 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돼 돌아갔다. 그렇게 1903년 1월 93명의 한인들이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한인들은 월 $15,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사탕수수 농장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에 묶여 있었다. 한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땡볕 아래서 힘들게 일했다. 이후 1905년까지 약 7,200명의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이민을 왔다. 당시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남자였다. 점차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자 한인 노동자들은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위해 농장주가 요청해 사진결혼이라는 특이한 혼인법이 생겼다. 사진결혼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진을 보고 결혼을 결정짓는 제도였다. 하와이에 있는 남자가 본국에 있는 처녀에게 사진을 보낸 후 그 사진을 보고 결혼을 허락한 처녀를 데려오는 것이다. 1910년부터 1924년 동양인 배척법이 생길 때까지 결혼을 위해 배를 타고 하와이로 건너온 사진 신부가
무려 951명에 달했다. 사진 결혼의 재밌는 점은 또 있다. 신부들이 사진만 보고 현지에 도착한 후 사진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 상상했던 신랑들이 훨씬 늙었거나 못생겼기 때문에 실망한 경우가 많았다. 심한 경우에는 그대로 돌아가 버린 예도 있었다. 신랑들이 사진을 보낼 때 젊었을 때의 것을 보냈거나 남의 것을 대신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응할 힘이 생겼다. 곧이어 태어난 2세들에게 희망을 걸고 열심히 일하면서 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하와이에는 아직도 이민선조와 사진신부의 결합으로 탄생된 시조가정이 4대에서 5대째 가문을 이어오고 있다. 1924년 동양인 배척법으로 이민이 금지될 때까지 하와이로 건너간 한인들은 6,700명 정도였다. 이 가운데 20%인 1,300명 정도가 태평양 연안의 본토로 이주했다. 당시 미국 입국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곳이 있는데 바로 샌프란시스코 엔젤 아일랜드 이민국이었다. 이 때문에 이민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근교 오클랜드나 산호세,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등지로 흩어졌다. 이들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의 과수원 노동자가 되거나 일반 가정집의 가정부가 됐다. 어떤 사람들은 와이오밍주의 목장직이나 당시 미 대륙을 관통하던 철도회사 잡부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개정 이민법에 서명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말부터 한인들의 이민이 가속화돼 1970년대에 가장 많은 이민이 이루어졌다. 이민의 물결이 거세지는 것은 모국의 상황이 좋지 않기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정치나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될 때 여건이 허락되는 사람들은 짐을 싸 떠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면에서나 국민들이 만족하고 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매년 2만여 명의 한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희망의 땅 미국으로 이민 오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대규모 이민 사회가 형성됐다. 80년대에 들어서서도 한인 이민자 수는 계속 증가해 매년 3만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이주해왔다.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던 한인 이민자 수는 8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 사회가 안정되자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90년대부터는 연간 14,000에서 15,000명 수준으로 고정됐다. 현재의 한인 인구는 140만이 넘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필리핀,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이다. 한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1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 상황이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온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와서 살다 보니까 자식 교육 문제, 그것이 이제 추가가 돼갔죠. 또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거고,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도 한 7, 80%가 그렇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한국 경제가 그때는 어려웠고, 그때 당시에 한 사람 앞에 뭐 600불 이상 못 가져갔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 식구만 4, 6, 24, 2,400불 그걸 가지고 와서
교통편이나 아파트나 먹는 걸 처음에 해결을 했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산다고 그래야 가만히 있어도 한 달이면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뭐 아파트도 뭐 120불, 80불 한 달에 투베드룸이 그 정도였고, 주급도 120불 타면 많이 타는 거였고, 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그만큼 있었던 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민사회가 처음에는 이 뉴욕 교포사회가 청가업, 가발, 가방 이런 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누가 한국에서 누가 오면은 청가업 하는 사람이 가서 픽업을 하면 그 사람이 청가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 거고, 가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픽업을 나가면은 가발업계에 종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사회가 그렇게 돼서 구성이 됐고, 나는 청가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